교재는 223페이지. 요거는 뭐 굳이 실기에서 안 하셔도, 요즘은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과거에 꽤 오래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뭐 일단 필기를 어차피 또 준비를 하셔야 될 입장이라 잠깐 하나만 보고 갑시다. 자, 문제 내용을 읽으죠. 자, 사원 현황 시트에서 셀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가로 열고 체인지 대면이잖아요.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체인지라는 가로를 열어놨다는 건 체인지라는 이벤트 쓴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셀의 데이터 변경된 셀의 데이터 변경 어느 셀이 데이터 변경될 거죠? 명확해요. 셀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이 된다. 어느 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불명확하죠. 어느 셀이 바뀔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딩은 좀 어렵습니다. 이 코딩은. 자, 변경되면 그러면 이제 자 문제는 그러면 체인지라는 이벤트는 누구한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어느 셀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딱 어디라고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사원 현황 시트 안에서 셀의 데이터가 변경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네? 문제의 사원 현황 시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시점을 어디다가 저기 누구에다가 이 녀석한테다가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녀석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이만큼 중에 이제 요만큼 배우는 거라고. 네, 뭐그 중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Alt F11 누가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누가 어느 셀인지 잘 구분하기 힘드니까 그냥 사원 현황 시트는 맞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사원 현황 시트에 가셔야 되고 상위 개체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쓸 수 없기 때문에 워크 시트라고 표현을 해서 현재 시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간섭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이제 프로시저, 이벤트 프로시저, 이벤트. 그럼 어떤 이벤트 프로시저? 체인지라는 의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셀의 값이 바뀌면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 언어입니다. VBA. 그러면, 그럼 문제는 이제 왜 하면, 지금까지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가로 안에 뭔가 나오는 이제 이런 꼴이거든요. 자, 해석을 해드리면, 아까 as는 배웠죠? as라는 용어는. 코드는 용도라 있잖아요. 용도. 그러니까 용도가 셀 범위다. 셀 범위는 셀 하나를 의미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랭지라는 건. 예? 랭지는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셀 주소 섞기도 하고 셀 범위를 적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셀 범위, 즉 셀 주소나 셀 범위의 용도로 쓸 녀석의 이름을 뭘로 할 거라고요? 타겟이라고 할 거예요. 왜? 그냥 임의의 셀, 임의의 곳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요. 타겟을. 예? 임의로 만들었다고요, 그냥. 왜 정확하게 세일스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셀에서 값이 바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체인지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되어져 있는 셀이나 셀 범위 타겟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죠? 타겟. 자, 여기까지. 해당 셀의 글꼴이 바탕체 굵게 변경되는 이벤트 분식 작성하죠. 자, 글꼴 서식 폰트라고 합니다. 예? 글꼴 서식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바탕체. 우리가 이걸 말하죠. 글꼴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임이라고 합니다. 상이 바뀌면, 하이로 내려가면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상이 바뀌면, 하이로. 그러면 이 꼴, 오른쪽에 값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방금 카드를 잡고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탕체. 자, 물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리베이 세상에서 바탕체라고 이렇게 쌍따옴을 묶어 놓는 건 그냥 문자 바탕체입니다. 그러면 X자 실행은 어디 있어요? 엑셀에서 일어난다 했잖아요. 실행할 때 엑셀이 뭐라고 타겟 선택되어 있는 셀이 응? 글꼴 수식 글꼴 이름이 뭘로 쓸 거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값을 쓸 거라고요. 바탕체. 또 가져와서 내가 엑셀 프로그램상에 목록 글꼴 이름의 목록들 중에 바탕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없으면 에러 뜰 거고. 근데 바탕체는 기본 글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엔터. 그 다음. 이거 교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 타겟 또 뭐 하라 했죠? 굵게라고 했죠. 타겟 점 폰트 글꼴 서식. 혹시 굵게라는 단축키 아세요? 혹시 굵게 단축키 아시는 분? 어? 한글이나 이런 거 할 때 안 해봤어요? 컨트롤 B입니다. B 단축키가. B가 혹시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오케이. 볼드의 약자입니다. 볼드. 그래서 여기 단어가 뭐라고요? 볼드입니다. 볼드. 굵게. 그럼 굵게라는 기능은, 자, 화면 보세요. 적용, 적용, 해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령 단추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설정해 놓은 걸 저 녀석이 알아들을 수 있는, VBA 세상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값은 true입니다. 그리고 해제되어 있으면 false입니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굵게라는 기능을 설정하겠다. 여기서는 true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여기 저희 준비해 놓은 게 뭐가 있었죠? 두 개. 이탈릭 기울인 꼴.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인데 타겟. 이탈릭. 오타 조심하세요. 이것도 true. 밑줄이 있어요, 밑줄. 아이고, 잠깐 죄송합니다. 타겟점 폰트. 점 이탈릭. 자, 그 다음에 타겟. 하나 더 할게요. 폰트 점. 우리 밑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밑줄.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워크시트의 셀 값이 바뀌면, 네? 워크시트에, 워크시트 선택한 시트에 값이 바뀌면, 됐습니까? 선택한 시트에, 워크시트에 값이 바뀐다는 건 비어있는 셀에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죠. 네? 그럼 엔터 치면 값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벤트가 명령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기존에 있던 내용도 마찬가지. 또 변경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Alt F11. 자, 우리 교재 223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교재 223페이지 그 아래에 있는 그 코드 이야기 해드릴게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좀 다르네요. 자, 앞에 봅니다. 좋고. 자, 내가 필요한 서식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자, 쭉 훑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만이라도. 뭔가,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100만 개를 입력해보자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이제 느끼셔야죠. 그러면 이런 작업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코딩이 이게 한 10개쯤 된다 그러면 타겟점 폰트를 너무 자주 쓰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귀찮고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구문이라는 걸 좀 가져오는데요. 위드 구문이라는 걸 가져오는데, 위드 구문.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공통된 코드를 생략시켜 줍니다. 위드 구문. 자, 그래서 코드 작성을 할 때 with라는 구문을 쓰고요. 그 옆에다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녀석들을 내용을 적습니다. 여기서는 타겟점 폰트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다가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쁘게 적을 필요 없습니다. 공통된 내용은 다 지워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곧 또 써먹을 겁니다. 우리 구문이라고 그럽니다. 위드 구문이라고 그러고요. 구문을 적게 되면 항상 우리 뭐 문장에 해당 구문이라는 게 문장의 역할이잖아요. 항상 끝을 알려주는 마침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and라고 합니다. and with 구문 끝. 똑같은 내용이니까 좀 바꿀게요. 저는 궁서체 내용을 조금만 바꿀게요. 궁서체 바탕책 궁서체 비슷하나요? 내용을 조금만 바꿀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으면 글꼴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즈가 그럽니다. 사이즈. 를 한번 조금 값을 숫자 값이니까 16으로 좀 주어보죠.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고 글꼴 이름도 좀 바꿨고요. 자,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될 거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어떤 뭐 빈셀의 크말급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궁서체로 바뀌고, 글자 크기가 16으로 바뀐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항상 뭐 영어 배우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언어를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은 딱 나오는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게요. 지금 장하게 오늘 설명드린 거니까 수강 등록에 있는 내용,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잘 되든 잘 안 되든 간에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세요. 그리고 문제 푸시면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만점 받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내일 제가 수강 등록 내일 한번 더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건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마무리 안 지으려고 합니다. 내일 할게요. 내일 한번 또 질문도 던지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 파일은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안에 계산 작업 알려주시고, 여기 왜, 여기는 갑자기 왜 매크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 M자가 들어가 있냐고요. 거기 M이 있냐고요. 방금 매크로도 여기에 저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하셨던 프로시저 작업하는 내용들도 그게 매크로 작업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 형식으로 저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타 작업. 그럼 여기는 갑자기 왜 그러면 그런 내용이, 그 매크로의 내용이 여기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그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다른 함수와 왜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파일 열었으면 맨 마지막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시트명이 있습니다. 교재 135페이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함수 공부들 하고 계세요? 조금 조금씩 하세요. 네? 자, 문제 읽겠습니다. 135페이지 사용자 정의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사이사이에 제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장하고 계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사용자 정의함수 fn 적립금을 작성하여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은 어디 가서 하셔야 되냐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모듈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함수, 수식을 만들어 쓰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모듈에 가서 합니다. 자, 작성하여 표 1의 3에서 15, 요 영역이네요. 적립금을 계산해 표시해요. 즉, 적립금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사용자 정의함수 fn 적립금이라는 함수가 함수명이 함수식이 필요하다. 그럼 이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fn 적립금은 매출액, 적립률을 인수로 받아 값을. 자, 인수라는 건, 함수라는 건 인수가 있어야만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자, 그러면 자, 일단 작성을 하셔야 여기다 식 작업을 하실 함수가 있어야 작성하죠. 그럼 함수 작업은 어디서 하냐고요? 내 입맛에 맞는 함수 작업은 비주얼 베이직에 삽입에 죄송합니다. 열려 있는 파일은 좀 닫아둘게요. 정신없습니다. 다 닫을게요. 아이고, Alt F11. 자, 이 문제를 순차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이 문제를 풀 때쯤 되면 그 모듈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크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매크로 기록이라 해서 모듈의 기록이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매크로 문제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모듈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원래. 제 화면 보실래요? 이렇게 객체만 나와 있지 모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없습니다. 요 모양 잠깐만 보세요. 요 모양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합입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모듈이라는 게 지금 모듈이 한 개 있거든요. 없다라고 아예 이거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가정하고 항상 이 작업은 어차피 문제는 한 개밖에 없을 거니까 사용자 이제 삽입의 모듈 깨끗한 모듈에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모듈 2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명령은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났죠. 자, 함수죠. 코드가 좀 틀립니다. 펑션이라고 합니다. 한 칸 띄우고 함수명 문제 있죠. fn 적립금이라고. 그 다음 적립금 자 가로 열고
우리 인수 작업할 때 웬만해서 저기 뭐 인수 안에 뭐가 없었는데, 가로 안에 뭐가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인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매출액, 콤마, 적립률. 엔트. 자, 잠깐만요. 자, 우리 그 앞에서 기타 작업을 하실 때, 제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있잖아요. 이벤트 프로시저. 예? 예?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있잖아요. 그때 앞에 프라이빗이라고 이게 붙은 거 보이세요? 자, 이건 뭐냐면 상위 계체인 요 안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요 안에서밖에는. 그게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고. 아, 용어 원래 따로 있습니다. 그는 필기할 때 이야기할게요. 지금처럼 이런, 자, 우리가 만든 보통 일반적인 함수라고 하는 녀석들은 딱,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프라이빗이라 적으면 됩니다. 근데 함수라는 녀석은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는 이 시트에 밖에만 사용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시트에 다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모든 곳에 다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퍼블릭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야 이 함수식은 모든 시트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 다시 우리 교재 135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지금 작성하셨던 이 내용은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삼각형, 네 번째 삼각형 밑에 보시면 흰색 박스 보이세요? 테두리. 그게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의 내용이냐면 방금 읽었던 그 첫 번째 삼각형하고 첫 번째 삼각형 위에 있던 문제 내용하고 그 두 개의 내용이 문제에 이렇게 입력을 딱 하라고, 오타 없이 입력하라고 이렇게 딱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이제 실제 이제 FN 적립금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문제 내용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이요. 적립금은, 자, 여기서 말하는 적립금, 앞에 보세요. 자, 화면 보세요. 이 적립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기 엑셀상에 있는 이야기고요. 이 적립금을 계산할 때 누구를 이용할 거라고요? FN 적립금이라는 이 수식을 이용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에?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요. 됐습니까? 그 문제 내용 잘 파악하시라고요. 그러면 적립금이라고 하는 계산은 매출액 곱하기 적립률 플러스 추가 적립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적립금이라는 건 여기서는 FN 적립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들을 이용할 거라고요? 매출액 곱하기 가로 열고 적립률. 잠깐만요. 밑에 뭐가 더 있네. 아, 적립률 플러스 추가 적립률은 매출액이 100만 이상일 경우에 2%로 적립. 잠깐만요. 그럼 이게 2%가 가는, 추가 적립률 2%가 가는 경우가 있고 적립률이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는 이야기네요. 자, 이때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그러면 이건 지울게요. 방금 작성했던 건. 2%? 아, 지울게. 그러니까 지울게요. 그러면 이 식만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를 치네요.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뭐? 조건이 있었잖아요, 방금. 문제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매출액이, 조건 다 적을 줄 알잖아. 여기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조건이죠. 이면, 우리 요런 형태, 자, 조건을 만족하면 뭐, 값표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면
명령 처리, 계산 처리, 뭐 이런 처리를 가진 구문이 있습니다. 그게 교재 139페이지에 가보시면 if 구문이라고 합니다. if 구문 139페이지 if 한 칸 띄우고 형식 중요합니다. 조건 한 칸 띄우고 then 이면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 줄에 처리 방법을 작성합니다. FN 적립금 계산은 매출액 곱하기 가로 열고 적립률 플러스 추가 적립률이 2%라고 됐죠. 그러면 2% 이렇게. 자, 잠깐만요. 끝 아닙니다. 끝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어디냐고요? 지금 엑셀이 아닙니다. VBA 세상에서는 백분율 안 먹힙니다. 이걸 백분율을 다르게 표현하면 실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VBA 세상에는 백분율 안 먹힙니다. 그 다음 그 외에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줄에 else라고 합니다. else 코드 if, else 처리 방법 그 다음에 FN 적립금은 오타 조심하세요. 매출액 곱하기 가로 열고 적립률 플러스 0% 백분율 안 먹힙니다. 그럼 실수값으로 0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되죠? 네? 이 식은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되잖아요. 원래 식에 가로가 많이 들어가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둘 다 틀린 거 아닙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적든 이렇게 적든 상관없다고요. 네? 그리고 구문은 아까 위드 구문할 때 뭐랬죠? 구문은 끝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and if. 구문은 끝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닫으면 자동 저장이 되고 자, 이 3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함수 마법사 범주 모두 그러면 자 여기 등록이 되어 퍼블릭이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fn 적립금이라는 함수명 찾으세요. 찾았어요? fn. 여기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하니까. 퍼블릭이 없었잖아요. 자 확인 이렇게. 그러면 매출액이라는 인수 순서 중요합니다. 상대 참조. 왜 자동차기 아래쪽으로 한번 쓸 거니까. 적립률, 상대 참조. 순서 잘 익혀 놓으시고 확인. 자, 화면 보세요. 요렇게 나오면 오류입니다. 오류. 혹시 디버그라는 용어를 보셨다면 오류 수정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코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오타 생겼습니다. 에이, 제가 틀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틀릴 분이 계신 것 같은데. 139페이지 if 구문, 기본 if 구문입니다. 그 형태 잘 익히세요. if 조건, else 처리 방법, if 조건, then 처리 방법, else 처리 방법,
and if 이런 구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그럼 디버거, 자 화면 보세요. 디버그라는 용어가 하시다가 나올 겁니다. 이건 한글 버가 버가 뭡니까? 벌레죠. 벌레 잡는다는 그런 의미의 오류 수정이라고 합니다. 오류 수정. 디버그. 그러면 오류 수정 끝났잖아요. 중단해야 되겠죠. 당연히 확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네, 오류 수정이 됐네요. 그리고 더블 클릭. 문제에서 아까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135페이지 작성. 자,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 틀이고 운이 좋으면 이런 내용을 만나겠죠. 확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조금 더 복잡한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표 2로 가겠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구조로 나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뭐 다른 유형은 굳이 뭐 안 풀어보셔도 될 정도로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내용 읽어볼게요. 사용자 정의함수 FM 배송비를 작성하여 표 2의 배송비 L2에서 L3의 표절. 즉, 함수, 사용자 정의함수 만드시고 여기서 배송비를 계산까지 해서 나타내어라 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 첫 번째, FM 배송비는 판매 금액과 등급을 인수로 받아 값을 내는 여기까지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흰색 박스 안에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용자 정의함수는 코딩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단축키 Alt F11. 그리고 항상 깨끗한 이 문제를 풀 때쯤 되면 모듈이라는 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실습할 겁니다. 삽입의 모듈, 깨끗한 모듈에서 우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박스 안에 그대로 있다고 했죠. 모든 시트상에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 퍼블릭 모든 공간에서. 함수다, 펑션, fn 배송비라는 사용자 정의함수 가로 열고 판매 금액과 등급을 인수로 받아 엔터 치면 엔드 펑션이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있다고요. 정해져 있는 수순입니다. 이건. 자, 그러면 FM 배송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삼각형. 배송비는 자, 여기서 배송비라고 하는 건 자, 앞에 보세요. 엑셀 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엑셀 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 여기서는 이 계산을 하려면 이 함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배송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FM 배송비입니다. 그거 유의하시고 배송비는 판매 금액이 10만 이상이거나 등급이 정회원이면 1000 배송비 값이 판매 금액이 5만 이상이거나 등급이 준회원 이상이면 3만 그 외에는 3천 그 외에는 4천을 표시 if문 함수 사용. 자, 조건 두 개 보이세요? 네? 판매 금액 오타 조심하시고 10만 이상 등급 정회원이라는 조건 두 개 보이세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기계 피 날 때 됐죠, 이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더 조건이 여과 조건이 따지셔야 된다 했죠? 이거 엔더입니까, 오합니까? 이거 나라는 표현이 오와. 자, 잠깐만요. 엑셀 함수에서 오와 조건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오와 조건은 오와 함수 처리한다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오와 함수가 없습니다. 법의 세상에는. 오와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자는 데이터 가운데다 두고 쓰는 거죠. 플러스 연산자처럼. 오와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오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금 나왔던 if 구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조건. 한 칸 띄우고 대 fn 배송비 값은 오른쪽에서 계산해서 왼쪽으로 넘긴다. 얼마? 4천. 1,000. 자, 그리고 넘겨줘야 될 값이 즉 3개잖아요. 1,000, 3,000, 4,000. 우리 엑셀로 따지면 if 함수를 두 번 써야 될 그런 구조죠. 자,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100,
137페이지에 그, 저, 개발 도구 탭 표시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네요. 이제 그 교재에 137페이지 그 개발 도구 탭 끄집어내는 거 보안 설정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 할 때. 자, 저희는 어디 가냐? 139페이지 갑니다. 139페이지 가면 표시해야 될 값들이 자,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개, 3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요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else if 또 적습니다. else if 붙어 쓰는 겁니다. 한 칸 띄우고 또 조건 씁니다. 판매 금액이, 그 다음, 아까 5만 이상이었나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준회원.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보아, else if 한 칸 띄우고 then FM 그 다음 처리 방법 계산 처리 방법이죠. 3천 값을 넘겨준다. 그러면 이제 3개 중에 2개 처리했으니까 나머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냥 else라고 합니다. else. 그 외에 나머지. 그리고 줄 바꿔서 FM 배송비 나머지 내용이 하나 더 있어. 처리할 내용이 하나 더 있었죠. 4천. 그 구문이 끝이 나야 되죠. end if. 이게 끝이 아닌데. 다 되신 분들은 뭔가 하나 더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동작 하셔야죠. 식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이퀄 이제 바로 적을게요. FM 배송비 가로 열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인수 설정할 때 인수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판매 금액 값이 먼저 와야 되고 상대 참조 콤마 등급 값이 와야 됩니다. 가로 닫고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아니면 더블 클릭.